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지난 영상에 이름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잘 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이름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계명에도 관심이 많고 계명을 자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계명을 하는 것 자주 해도 괜찮을까요? 계명을 자주 하는 건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계명을 자주 하는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 처음에 무심코 이름을 계명했다가 주변에 알아보니까 이름이 나쁘다. 이래서 이제 계명을 했습니다. 계명을 하고 잘 쓰다가 이름을 감명을 의뢰했을 때, 야, 이거 좋지 않은 이름이야. 너 어디서 이름을 졌어? 혹은 이제 심한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이렇게 되면 과부돼. 너 이 자식 길 막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 대한 미련이 애착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또 계명을 하는 사례. 이렇게 해서 3번까지 계명을 했다가 거기서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또 바꾸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법적 계명 같은 경우는 예명 같은 경우하고 법적 계명이 좀 틀린데, 예명 같은 경우는 자주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분위기나 직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동호회 갈 때 쓰는 이름, 가족끼리 쓸 수 있는 이름, 혹은 필명이라든지 내가 그 직업 분야에서 2개의 분야를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예명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명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많이 바꿔 쓰게 되면 정체성 문제라든지 지속적인 발전의 저하,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명을 이렇게 서핑하듯이 많이 바꿔 쓰는 건 좋지 않고, 또 법적으로도 이름을 막 4번, 5번 이렇게 바꿔주는 사례는 흔치가 않습니다. 계명하고 2번째 계명이 조금 힘들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사유를 보거든요. 이름을 법적으로 자꾸 바꿀 때 판사님께서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치고 도피성 계명이라든지. 그래서 판단이 2번째도 쉽지 않은데 3번째는 좀 더 힘들어요. 물론 3번까지 계명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그러나 이제 4번째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법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허가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 들어 있으니까 이름을 법적으로 많이 바꾸지 마시고, 만약에 정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예명 정도 이렇게 써본 다음에 이름이 조금 안정이 되고 정이 들 때 그때 법적 계명하는 게 좋은데, 다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이름은 연령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20대에 굉장히 만족했던 이름이 30대 들어가게 되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40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어감이 싫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볼 때 굉장히 호감 갖다가도 자꾸 만나면 싫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밥 먹는 모습도 싫고 목소리만 들어 싫은 경우 있는 것처럼 이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좋았다가 노화로 인한 문제라든지 그런 변화로 인해서 싫어질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막 욕심이 있다고 해서 막 자주 바꾸고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주에 편인이라는 성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획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강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름을 이제 서핑하듯이 이름을 계명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일명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계명을 하고자 할 때 명망이 있거나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이름을 받으면 손가락질 받는 이름은 안 짓거든요. 남의 이름이니까 퍼펙트해요, 훌륭해요, 좋은 이름이, 이렇게는 안 해줘도 그 정도면 쓸만합니다, 이거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이름을 받아 쓰시면 재계명할 이유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깨 너머 배웠다든지, 혹은 사주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방식의 이름을 막 줬다든지 하게 되면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장명하는 사람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감명을 하러 왔는데 이름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짓는 분이, 나는 원형이적도 안 따지고 나는 내 방식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내줬는데,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인 음양오행도 안 지키는 그런 이름인데, 그분이 또 이름 금액은 또 굉장히 비싸게 받는 거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름은 아닌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분의 논리거든요. 그런 이름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기본적인 평도 못 받거든요. 이렇게 뭐 쓸만합니다 이런 평도 못 받고 하니까, 이럴 때 자꾸 그런 이름 갖고 개명했다가 이름 아니다 그러면 당황해서 또 하고 하는 사례니까, 조금 명망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받아서 이름을 막 서핑하듯이 막 바꾸고 하는 것보다 예명을 그렇게 하는 거는 훨씬 더 좀 수월하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 이름 안 좋아. 너 이런 이름을 왜 쓰냐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권유를 해서 개명을 하게끔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개명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하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명은 이제 권유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불편, 불안감. 이제 개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름이 나빠요 하고 개명하는 사례는 편인이 강한 사람 외에는 이제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는 않거든요. 쓰면서 불편함을 늘 갖고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개명하고 싶다. 이럴 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에서 야, 내가 개명했으니까 너도 개명해라. 이렇게 권하는데 나는 아직 개명할 마음이 없어. 이럴 때는 아직 시기가 안 된 거거든요. 오빠가 개명했으니까 너도 개명해라. 언니가 개명했으니까 너도 개명해라. 형이 개명했으니까 너도 개명해라. 이런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쓰는 이름이거든요. 그게 하루 먼저 바꿨다고 그래서 이제 하루 막 빛이 나고 이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개명을 하고자 하신다 하면 이제 즉흥적으로 혹은 그 권유로 인해서 나도 개명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효과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목 말랐을 때 내가 한 잔의 그런 물은 굉장히 보탬이 되는데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을 때 마시는 물은 도움되지 않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그 한 40여 년을 해보면서 여러 사례를 놓고 볼 때 후회하는 부분들이 그냥 같이 패키지로 개명을 해줬을 때 개명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바로 평을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선생님 저 개명해서 막 너무 좋아졌어요 하는 사례는 500에 한두 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좋은 걸 느끼고 있다가 주변에 얘기를 해줍니다. 내 그래도 개명하니까 좋아졌어. 혹은 주변에서 압니다. 제가 개명하더니 막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이런 평들이 있는데 아까 밀려서 하거나 혹은 권유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례가 훨 적어서 그런 거를 제가 알 시점부터는 묶어서 개명하는 걸 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득을 시켜드립니다. 개명할 게 급할 게 없습니다. 먼저 개명하신 분부터 개명을 하면서 바뀌어지는 변화, 뭔가 변화가 있다 할 때 그때 개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식이 빠른 경우는 한 3개월 정도부터 오고 늦는 경우는 1년 뒤, 1년 반, 2년 뒤에 개명을 했는데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이 기회에 개명을 하러 왔어요. 하고 뒷소식이 있어 오는 것을 제가 느껴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고 그 경계하는 부분이 묶어서 개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명 안 해드리는데 그거는 검증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명을 하시고자 한다면 본인의 의지, 개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때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이제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개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중 국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개명이 허가가 될 수가 있는데 단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개명 허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말소가 돼 있으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개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들어가 있다 하면 개명 신청하시면 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1국적으로 돼 있어서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면 개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부모님도 크게 상관없이 그냥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개명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적 주민번호 살아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미성년자랑 성인의 경우도 따로 그 케이스가 다르지 않고 똑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 대한민국 법에 따른 권리죠, 권리.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개명을 원하는 것도 권리지 않습니까? 내가 개명 원한다. 나라에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죠. 말소가 됐다는 것은. 그럼 근거가 없죠. 적이 없죠, 적이. 그런 경우는 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예명을 쓰는데 최근에 오신 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개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기에 또 호적이 없으니까 개명을 못하고 그분은 내가 내 이름이 너무 싫다 이래서 또 그렇게 싫게 된 것은 이제 남편하고 불화도 좀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가까스로 도니까 성하고 이름을 싹 바꾸겠다 해서 성까지 바꿔서 예명을 해서 아주 만족하게 가신 분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부터 새롭게 사는 그런 이름은 미국에는 이제 미들네임 쓰고 남편 성 쓰니까 아예 성까지 바꿔서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만족해서 가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개명이 어렵다 하면 예명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국 교포님들도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 가진 분들은 개명이 쉬운데 중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한국籍이 없는 경우는 예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명을 쓰고 좋아져서 중국 분들은 거의 90%가 소개거든요. 소개로 오시는데 좋아져서 이렇게 소개로 이렇게 오신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안 좋은 이름이다 하면 좋지 않다 하는 느낌의 이름들이다 하면 법적인 개명을 안 하더라도 예명을 가지고 쓰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법적 개명을 해서 쓰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대 대학생 때 이제 알바를 하다가 중국인 친구가 한국 이름을 너무 갖고 싶어서 예명을 쓰다가 후에 귀화를 하고 한국 이름을 가진 사례가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거와 같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인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한국 예명을 쓰다가 귀화를 신청을 하고 귀화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나면 이제 한국 이름을 취득하는 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명쾌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성TV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